제23장 무리방 선출대회 18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3장 무리망 선출대회 18화. 이거는 동자승의 말로 감탄한 후에 천천히 말하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것이 나이는 12살 되어 보이는데. 가만. 아니구나. 12살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가르침을 베풀 수 없지. 그리고 이미 너의 내공이 쉿. 행자님은 나의 나이를 대충 짐작하셨군요. 동자승으로 보이는 스님이 이건에게 전음으로 이야기하였고, 이 동자승의 얼굴은 이제 어린 승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본다면 세상에 찌듯 40대 스님으로 보이고 있었으니, 이거는 얼굴을 유심히 보니 소림사의 이 동자승은 외형, 즉 키와 몸이 커진 것은 아니었지만 장난기 많은 동자승의 얼굴이 아니라 그는 세파에 찌든 노인과 같은 얼굴에 그 얼굴의 인상은 필시 30대 후반의 얼굴이었다. 이거는 이 같은 얼굴을 보면서 동자승에 관한 생각을 달리하였고 조금 소름이 돋았다. 뭐 이런 행자승이 있단 말이냐. 이 녀석은 내일 염라부의 사자들이 데리고 가도 하등의 의문이 되지 않을 얼굴을 하고 있으니, 이건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동자승은 다시 전음으로 이건에게 묻는다.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았다면 행자께서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중생으로 보이오. 그대의 이름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넌 세상 다 산 동자승으로 보이는구나. 나는 진생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이상하다. 나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상당한 공력과 내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분명한데, 진생천이라는 무림고수는 처음 들어보고 정말 모르겠군. 혹시 진생천 행자님은 정체를 숨기려는 의도는 아닌지요? 뭐 내가 그렇게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심산유곡에서 30년간 홀로 수련하여 그런가. 내 이름은 강호에서 생소한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행자님, 나는 어렸을 때의 약을 잘 못 먹어서 성장이 멈췄습니다. 나도 세속의 나이로는 4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대는 좀 듣기 민망하네요. 40이 안 되었다면 그리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라. 나도 생김새가 비록 이렇지만 만년된 하수오를 우연히 발견하여 먹었더니 나의 외모가 20대 초반으로 보일 것이니 난 사실 42세가 되었구나. 그러니 너는 나에게 천형님이라고 부르도록 해라. 응? 순 엉터리가 아니여. 만년 하수오라니. 행자님. 어허. 행자라는 말은 너희 중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래도. 끙. 뭐야. 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나는 소림사의 법회를 참석하거나 탑돌기를 하기 위해 오는 불자들, 특히 여인들에게 내가 12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겠다. 너는 분명 너의 신체적 외모를 가지고 그동안 불자들에게 골탕을 먹였을 것 같은데 말이야. 모호라는 동자승과 같은 아이는 매우 대경했다. 그리고 동자승은 매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으니, 헐, 이 자가 도사나 귀신이 아닌가? 돗자리는 가지고 다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뭐라 할 수 없지만 확실히 나의 인고를 잘 알고 있군. 내가 수긍하지 않으면. 형님은 왜 그러십니까? 천형님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허허. 좋아. 이제 나에게도 소림이라는 비빌 언덕이 생겼군. 모 동생이 생겼으니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천형님, 부탁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절 밖에서 모호란 스님에 대해 아시고 이곳으로 온 것은 아니요? 허허. 녀석 의심은 그런 것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난 다만 너의 얼굴에 아기가 없는 악마적 미소를 발견하였고, 내가 관상을 좀 보는데 너와 같은 얼굴을 한 이는 나이를 먹든 아니면 어리든 모두가 악동과 같은 기질이 있지. 다른 사람을 놀려 먹거나 등쳐먹는 기질이라고나 할까. 그렇다면 넌 분명히 얼굴과 외형을 무기로 소림사에 찾아온 불자들을 놀려 먹지 않았겠느냐. 와, 이 형님, 북망산의 귀신이네. 아니면 돗자리를 펴도 되겠다. 도사 노릇을 해도 사람들이 용하다고 믿겠소. 후후후후후후. 그럼 너를 동생 삼은 뜻깊은 날로 동생에게 부탁이나 할까? 부탁이요? 내가 그런 여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응? 무슨 소리냐? 모으는 나이로 본다면 최소 소림사의 1대 제자나 2대 제자의 위치로 소림에서 밀지를 제외하고 출입을 할 수 있고 나름 이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말이야. 헤헤헤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천영님은 소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군요. 허허, 아냐. 무슨, 내가 산속에 수십 년간이었다지 않나. 뭐, 이 녀석도 보통은 아닌 것 같구나. 잘못 말하면 꼬리를 잡히겠어. 후후후후후후. 사실 이거는 지난 하우진노의 다비식과 관련하여 소림사의 지객당에서 한 달 남짓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는 한 달간 소림사에 머물면서 소림사의 두 명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무법과 무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들은 소림사에서 제법 소문이 난 천재 무승들이었다. 하지만 천재들은 원래 그렇지 않은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왠지 독특한 것이다. 무법은 제법 우직하고 말수는 별로 없었고 그는 무공광이라 무공 외에는 다른 것에 소질이 별로 없었다. 그는 그대로 어릴 때 단체 생활하며 같은 학년의 동기들이 무법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장성하여 독립된 생활을 배정받고 그는 천재성과 더불어 그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함께 도드라졌다. 그는 홀로 독처가 허락된 이유로 씻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청소하거나 하는 모든 행동은 하지 않았고 오직 무공에 빠져 살고 있었다. 이 같은 소문은 어느덧 소림사 방장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의 처소를 방문한 방장은 하마터면 세상과 이별할 뻔하였다. 무법의 방에서는 살인적인 냄새가 났고 누울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방에는 이곳저곳에 불경과 무서가 아무렇게나 너저분하게 펼쳐진 고로 그는 무법의 방에 앉을 수도 없었다. 또한 무법의 몸에서는 백년 묵은 썩은 내가 진동하였고 그의 옷은 홀로 기거한 1년 동안 갈아입지 않아서 방장은 기절할 뻔하였으며 결국 방장은 무법에게 명하여 한 달 동안 등봉현 태실산 태어봉 구룡폭포에 가서 심신을 닦으며 면폭을 한 후에 무리망 선출대회 출전 선수에 대한 입회 번호표를 나눠주라 하였다. 역시 무법은 무법이었다. 그는 씻기를 싫어하고 귀찮아서 찌든 내가 진동하는 옷을 입은 채로 떨어지는 폭포에서 한 달간 신법 연구와 운기행공을 통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소림사 입구로 나가 업무를 보게 되었다. 이 무법은 종전에 이건을 만나 이건에게 번호표를 나눠준 인물이었다. 그리고 소림사의 또 하나의 명물은 다름 아닌 지금 이건 옆에 있었던 무호였다. 당연히 이건이 모를 리 없었으니 다만 이건은 무호를 처음 보았지만 말이다. 이 무호도 역시 무법과 같이 소림의 무승으로 천재였다. 하지만 무법은 무공광으로 오직 무공에 대한 연마에 열중한 인물이라면 무호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니 무호는 소년의 모습이었지만 어릴 때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었던 만년 사망을 먹고 강한 음기를 가지고 있었던 천년 화리를 함께 복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원래 무호의 사가는 원나라 당시 이곳 등봉현에 기거한 하복태수였던 원충현이라는 한족의 인물이었는데 그는 원나라 황실과 한족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매우 올곧고 현자의 품격으로 태수직을 수행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늦은 나이면서도 자식이 없었고 결국 나이 60이 다 되어서 비로소 독자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독자는 너무 늦둥이라 그의 슬하에서 아이를 애지중지하였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귀한 늦둥이는 벌모세수를 물론 갓난아이부터 각종 약물을 먹었으니 이 아이가 바로 무호였다. 그는 어릴 때 만년 사망과 천년 화리를 함께 먹었는데 어찌 약물이 좋다고는 하나 모든 약물이 사람의 몸에 다 맞고 다 좋을 수 있겠는가. 무호의 체질은 음기를 다분히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이 음기의 인물은 약한 양기의 약물이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어찌 부모들이 이를 알고 먹였겠는가. 그냥 늦둥이 귀한 아들에게 약물이란 약물을 닥치는 대로 구해다가 수도 없이 먹였으며 사망과 화리도 이런 절차를 밟아 먹였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우선 시차를 두어 섭식할 수 있도록 순서를 처리하였는데 그러나 문제는 시작되었으니 무호는 화리를 먹고 몸에서 폭발할 것 같은 오한이 그의 몸을 덮칠 때 부모들은 기겁하고 허겁지겁 강한 약물인 사망을 무호에게 먹였다. 사실 화리는 무호를 보호하는 원리로 그냥 한 달 정도 무호를 그대로 두었다면 무호는 음강을 기본으로 상승 무학을 익힐 수 있는 최적의 그릇이 되었을 것이나 사망이 따라서 그의 몸에 들어와 이 만년 사망은 몸에서 음기를 더욱 부추겼고 이 때문에 오히려 무호는 기절하여 혼수 상태가 되었으며 허허 이를 어쩌란 말인가. 이는 아이가 주아인마와 같은 현상에 빠지게 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